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침이나 숨가쁜 증상을 3개월만 방치해도 사망 위험이 30%나 증가한다는 것을요. 처음엔 누구나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안 낫고 2층만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기 시작하죠. 병원에 다녀도 제대로 검진받지 않으면 특별히 이상은 없어요 라는 소견만 들을 수 있고요. 저희 한의원에도 이렇게 진단받은 뒤에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왜 단순한 기침과 숨가쁜 증상이 사망률을 높이는지 논문 약 7,000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숨토요금의 원장입니다. 기침이나 숨이 가빠오는 건 사실 별거 아닌 증상이에요. 며칠 지나면 점차 완화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단순한 감기구나 라고 오해하는데요. 이 증상은 3개월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논문 약 7,000편 정도를 분석해봤는데 3개월을 넘기면 사망 위험이 30%나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거든요. 왜 그런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증상의 이름은 폐섬유화증입니다. 폐는 원래 말랑말랑해서 들이마신 산소를 몸속으로 들여보내주고 몸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산소 교환이 점점 어려워지는 병이 바로 폐섬유화증이에요. 방치하면 사망 위험이 올라가는데도 초기에 놓치는 이유는 증상이 기침, 숨가쁨 혹은 피로감 등 너무 흔해서 그래요. 기침, 숨가쁨, 피로감 이런 것들은 사실 감기, 천식, 역류성 식도염, 심지어 운동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초기에 검사 결과에 뚜렷한 이상이 안 보여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나이 들면서 이러는 건가? 담배 피워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시고 초기에 검사 결과도 뚜렷한 이상이 안 보이니 의사 선생님들도 경과 관찰하시죠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증상을 방치하면 2년 반 뒤에는 절반 이상이 죽음에 이른다는 건데요. 폐섬유증을 자극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향후 3년 안에 어떤 상황일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논문에서는 폐섬유증이 암과 매우 유사한 경로로 진행된다고 나와 있어요. 암세포가 무한정 증식하고 염증이 계속 생기면서 정상세포가 죽어가는 과정이 폐섬유증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다만 암과 달리 조기 대응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관리할 방법들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은 피르페니돈이나 닌테다닙과 같은 항섬유화 약물입니다. 질병 진행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만 이 폐섬유화증 자체가 워낙 복잡한 질환이라 아직 완치시킬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건 양방이든 한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약이 그렇듯 일부 환자분들은 크게 부작용을 겪고 계세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피레스파는 약 17%, 닌텐다닙은 약 19%가 부작용으로 복용을 조정했어요. 대부분 메스꺼움이나 소화불량 정도인데 일부는 과민 반응이나 체중 감소로 겪으시죠. 근데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거에 부작용을 크게 겪으시고 찾아오세요. 햇빛 알레르기가 생긴다던가 백반증, 피부가 반응이 막 나타나거나 먹자마자 바로 어지러워서 쓰러지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진짜 체중이 너무 급격히 줄고 체력도 줄어들어서 보약이라도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배 원장님께 받은 논문들과 추가로 찾아본 연구들을 보면서 확인한 게 한약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6,795편의 논문 검토 결과 폐섬유화증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한약 처방이 158개가 선별됐거든요. 흥미로운 발견은 한약이 다중 표적 치료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약물은 한 가지 표적만 공략하는데 한약은 총 54개의 핵심 유전자에 동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의 관역을 정밀하게 맞추는 방식도 있겠지만 여러 관역을 동시에 잡는 그물망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의학에선 이걸 표본 동치라고 하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 균형을 회복시킨다는 뜻이겠죠. 폐섬유화증은 단순히 폐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면역, 염증, 세포 회복 시스템 이 전체가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러 연구에 따르면 폐섬유화증에 사용되는 한약은 부작용 보고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어떤 환자분들은 장기 복용까지도 고려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양약 드시면서 부작용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양약을 무작정 끊기보다는 다른 보완 방법도 함께 알아보세요. 어떤 선택을 하듯인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는 게 사실상 중요하고요.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료 시작 후 2, 3개월 정도 지나면 기침 횟수나 숨 쉬는 게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6개월 정도 지나면 체감도 가능하고 이건 환자분들마다 격차가 좀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분도 그러셨어요. 피레스파를 2년 넘게 드시다가 광과민 반응이 자꾸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못 쐬게 되고 산책도 못 나가고 결국 복용을 중단하신 상태였거든요. 체중도 초반에 3, 4kg 빠지시다가 총 8kg 정도 빠지셨어요. 그리고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이 정말 어두우셨어요. 살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정리한 논문 내용과 함께 호흡기 폐질환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치료하면서 이런 결과들을 보일 수가 있고 그런 경험들을 나눠드렸어요. 3개월쯤 됐을 때 체중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고 기침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생각보다 체중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6개월 후에는 이제 산책도 하시면서 햇빛도 쐬게 되시고 환자분들이 좋아지시면 사실 저희도 덩달아 기뻐지고 뿌듯합니다. 실제로 저희 치료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하버드 의대에 대표님이 초청받아서 이 관련 내용을 강의를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이 일을 계속 하시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은 결과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논문으로 검증될 만큼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구병필허라고 하죠. 오래된 병은 반드시 허한 상태를 동반한다는 뜻이에요. 폐소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앓으셨다면 몸 전체 회복력 키우시는 게 우선이에요. 만약 지금 나도 한번 시도해볼까 싶으신 분들이나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늦기 전에 알아보세요. 질병이 진행될수록 회복에는 2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원인 모를 기침이나 숨가쁨이 계속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폐섬유화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 논문 6795편 분석 결과 한약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논문으로 검증된 만큼 충분히 고려할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이런 증상으로 힘드신 분들이나 주변의 부모님이나 가족분 중에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준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문의가 많아 바로 연결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차근차근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숨터의 홍은비 원장이었습니다.